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 주가 후딱 지나가죠. 자, 이제 계절도 점점 겨울이 차츰 깊어가는데,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뭐 이렇게 날이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춥지 않아가지고 계절 감각을 잘 못 느끼지만, 이제 태양의 고도는 점점 낮아지니까 이 계절도 이제 소설 좀 지나갈 것 같아요. 다음 12월 초가 되면 대설, 12월 하순이 되면 동지.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우리 또 논어를 계속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극자성 거기죠. 네, 거기입니다. 자, 읽고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극자성이 왈, 군자는 질이의니, 하이문위리요, 자공이 왈, 석호이라, 부자지설이 군자야이나, 사불급설이로다. 문유질야이며 질유문야이니, 호표지곽이 유견양지곽이니라. 여기까지죠. 극자성이 왈, 군자는 질이의니 하이문위리요, 자공이 왈 석호이라, 부자지설이 군자야이나 사불급설이로다. 문유질야이며 질유문야이니 호표지곽이 유견양지곽이니라. 극자성이 가로되 군자는 질일 따름이니 어찌 써문을 하리요. 자공이 가로되 석홉다. 부자의 말삼이 군자이나 사도 설에 믿지 못하리로다. 문이 질 같으며 질이 문 같하니 호표의 곽이 견양의 곽 같하니라. 견양의 곽 같하니라. 자, 극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석에 의하면 위나라 대부 이렇게 돼 있죠. 그 위나라 대부. 그러니까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 주유할 때 위나라가 가장 여러 번 가기도 하고 또 체류한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 대부인 극자성이 이제 말했죠. 군자는 질이의니 하이문위리요. 근데 질이의 질이죠. 여기 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장에서 한문에서 병렬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질이다라고 하는 여기 어쨌든 용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용언의 형태, 동사나 형용사처럼 되어가지고 한 구 아래서라도 수로적 기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이다, 질하다 또는 질이다. 뭐 S이면 P이다거나 A는 B이다거나 이런 것처럼 군자는 질이다. 그러면 군자질 이런 말이죠. 군자는 질이다. 근데 군자는 주어고 질하다는 수로란 말이에요. 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의 관계니까 병렬의 관계는 대부분 이가 병렬을 이룰 때 대체로 동사 또는 용언 이런 수로적 기능을 이제 연결한 경우가 많죠. 만약에 명사 병렬 같은 경우에 열을 많이 쓰죠. 고전어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수로적 기능을 할 때 용언을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 형태의 병렬 접속을 할 때 보통 이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병렬이라면 병렬의 기능을 갖는다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동등하게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용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수거화하면서 일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뭐뭐일 뿐이다, 또는 뭐뭐일 따름이다 해가지고 뭐뭐이고 그리고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일 따름이다, 일뿐이다가
우리말에서는 마치 뭐라고 품사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뿐이라고는 따름이라고 하는 게 역시 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치다, 뭐 끝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쓰였던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질이의를 번역을 할 때 질일 뿐이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 맥락은 우리가 뭐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 요 이의 기능이 이 의미가 잘 안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사실상 이 말 자체 뭐뭐뿐 따름 이 말이 이와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일 뿐이다, 질일 따름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의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어기를 다 대동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시제나 시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또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사를 이제 담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자는 질이다, 질일 뿐이다 이 말은 이제 군자는 여기서 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나오는 그 문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긴밀하게 서로 그 모순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질과 문의 관계가 뭐 몇 번 실질적으로 그 논어의 그 공자의 어떤 구체적인 말 속에도 문과 질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질 빈빈을 이야기하죠. 문질 빈빈. 문질 빈빈. 그 문과 질이 같이 빛나야 군자답다, 군자이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공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문과 질의 관계는 서로 모순 대립되면서 반드시 서로 간의 작용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걸 보통 흔히 이제 그 주자학적, 송대 유학적 용어로 대대관계 이런 걸 대대관계. 서로 대립이면서도 대립적인 대조적이거나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느 하나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를 대대관계.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음양 이런 것들, 음과 양은 서로 대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과 질도 말하자면 이런 관계를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자성이 말한 거는 군자는 질일 뿐이다. 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접해봤듯이 바탕, 자질 뭐 이런 의미고 문은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양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큰 대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형식과 내용, 뭐 고전과 낭만, 고전적 예술 형식과 낭만적 예술의 차이를 형식과 내용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질은 어쨌든 내용, 알맹이 뭐 이런 거, 문은 꾸밈, 형식 뭐 이런 게 양식 뭐 이런 게 정형화된 어떤 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이문위라는 말은 극자성이 이제 질에 대한 가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이문위, 하이문위. 이 말은 약간의 도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써서 문하겠나 이렇게 번역이 몇 가지 있는데 보통은 문을 해서 무엇 하나, 무엇을 위해 이하, 무엇을 위해 문을 하느냐 이렇게 보게 돼. 이 위를 그래서 하다라는 조사 형태보다 어기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기사. 여기서 이런 번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위 자체를 의문문의 어기조사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문을 하느냐, 무엇을 써서 꾸밈을 하겠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문을 써서 무엇 하겠는가, 문을 가지고 무엇 하는가, 어찌 써 문을 하리요 이 말이 전통적인 해석은 어찌 써 문을 하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써 문을 하리요라는 그 고전적 언해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문을 하냐, 그러니까 질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해 문을 하겠느냐 이런 요거는 문장 안에서 약간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는 참 흔해요. 그러니까 하가 목적어, 이가 보통 이렇게 동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형식으로 그 도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치법으로 이하했다 하더라도 하가 의문대명사면 당연히 거의 대부분 의문대명사가 목적으로 쓸 때는 앞에 나오니까 도치가 일어나니까 하이문니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법을 배열하고 있죠. 하이문니. 예. 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문 위하 이렇게 요렇게 연결한다 이거죠. 문을 이의 목적으로 보고 위에 그 하를 또 위의 목적으로 보고 그건 상당히 도치가 여러 번 두 번 일어나는 셈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겠나요? 뭐 안 될 건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도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맥락을 위를 이제 한 가지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해가지고 역시 선생님 말씀처럼 위를 문의 어떤 수로처럼 쓴 것 같은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문법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의문 어기사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엇을 써서 문하겠는가 또는 무엇을 위해 문을 하는가 이렇게. 자, 자공이 그래서 이제 자공이 말하죠. 석호. 석은 아깝다, 애석하다 이런 뜻이고 호는 그 감탄의 어기사니까 그냥 석호 이렇게 가지고 아깝도다, 애석하도다 이런 의미죠. 호. 보통 호가 이제 의문어기나 감탄의 어기를 많이 대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탄으로 봐야 되겠죠. 석호라. 이게 그 의문이라기보다는 보통 문장 끝에 나오면 의문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가끔가다 감탄으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감탄으로 보는 게 맞죠. 애석하다, 아깝다, 안타깝다 뭐 이런. 부자지 설이 군자야. 여기서 부자는 역시 2인칭 존칭이죠. 맹자에 내려가면 이제 3인칭 존칭으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일단 논어에서는 대체로 이 부자가 2인칭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부자지 설이 선생님의 말씀이 그래서 부자는 2인칭으로 쓰이면 굉장히 아주 높이는 보통 자라는 말도 쓰는데 부자라고 하면 아주 이제 상당히 높인다 이런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지 설이 선생님의 말씀이 군자야. 여기서 부자지 설 군자야 하면 마치 우리 일반적인 언어 구조성은 군자야 이러면 부자의 말은 군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수로 동사가 아니고 수로 군자이다. 선생님의 말씀은 군자이다. 그러면 말은 좀 우리 일반적인 언어 구조 감각으로는 조금 이상하죠. 선생님 말씀이 군자다. 그러면 그런 우리 언어에도 그런 식의 말하자면 어법상으로 모순이지만 내용상 의미 전달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손맛 이런 거 이제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법적으로는 조금 안 맞죠. 그러나 이제 의미상 통하기 때문에 화용적 측면에서 쓰이긴 하지만 이 말도 근데 이런 거는 한문 구조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군자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군자가 그냥 명사수로니까 명사로 쓰여가지고 그 보어처럼 쓰였으니까 군자이다 하면 마치 뭐는 뭐이다 이런 것처럼 쓰이지만 그 말은 군자답다 또는 군자의 말이다, 군자다운 말이다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지설이 군자야 이 말은 선생님의 말씀이 군자다운 말씀입니다. 또는 군자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불급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판단으로 다시 또 끼어 들어갔는데 요 맥락 관계는 내용상 이제 그 우리 언어에는 군자야 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접의 의미를 설의 의미를 지금 역접으로 좀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군자야 이나. 그런데 이제 군자야 사불급설 사이에 우리말 같은 그런 접속사는 없다는 거예요, 한문에는. 물론 현대 그 중국어에는 당연히 접속사가 들어갔죠.
역접의 접속사가. 그러나 한문, 고전 한문에서는 이런 경우에 접속사가 없이 쓰이는 예가 참 흔하다는 거. 그래서 사불급설의 사는 말맞자 옆에 넉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사마,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말이 실용적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힘세게 가장 오랫동안 실용적으로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운용할 때 제일 성능이 좋은 게 아마 일반적으로 사마 네 말을 그 사두마차 그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의전을 위해서 천자의 경우 육두마차를 쓰기도 하는데 이 육두마차를 운행하려면 길이 엄청 넓어야죠. 길이 엄청 넓어야 되고 또 육두마차라고 해가지고 더 빠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이 낼 수 있는 평균 속도가 뭐 경제적 속도로 치면 한 시속 한 50km 정도라 그래요. 그리고 경주마라도 순간 시속이 70km 좀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달릴 때는 6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시속이 50km 정도로 달리면 한 마리 말이 50km라면 두 마리든 세 마리든 다 평균 시속은 50km예요. 근데 한 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면 힘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빨리 못 달리죠. 그럼 네 마리가 일 경우에 가장 빨리 달리고 또 가장 힘 있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실제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래서 보통 가장 빠른 차, 가장 빠른 수레 이런 의미로 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른 마차, 가장 빠른 말의 편제. 그래서 사라는 말은 제일 빠른 운송수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도, 마차가 불급설, 급은 미치다, 따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설은 혀설자죠. 그러면 아무리 빠른 마차라도 선생님의 혓바닥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말을 수습할 수 없다. 그 말을 따라갈 수 없다. 그 실수한 말을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런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불급설 이렇게 말해서 사마라도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라도 선생님의 말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선생님 말 틀렸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가 불급설이다. 사가 설을 따르다. 미치지 못하다. 부정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자공의 판단이 또 부연 설명이 들어있는데 문유 진랴 진류 문유. 유는 여기서 같다라는 의미죠. 뭐뭐와 같다. 이 유라고 하는 그 부사, 요거는 부사 또는 여기서는 같다라고 하면 수로, 형용사 수로처럼 되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아직도,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또, 그래서 유가 오히려라는 말로도 상당히 많이 흔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같다라는, 문은 질과 같다. 문유 질야. 왜냐하면 야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 끝에서 한 어구 끝에서 나오면 단정의 의미를 많이 갖죠. 단정하는. 그럼 문은 질과 같다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그럼 질은 문과 같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같은 게 이렇게 논리학을 배운 자도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똑같은 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문은 질과 같고 질은 문과 같다. 그러니까 문이나 질은 서로 같은 거다. 문이 질을 담보하고 질이 문을 담보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은 거니까 이 말은 문이나 질이나 각각 자기의 존립을 위해 상대방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또 재밌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호표지 곽. 이 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요게 이제 가죽 혁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죽 혁자에 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곽이라고 하는 거는 가죽 중에 털을 밀어버린 가죽이죠. 털을 밀어버리고 무두질 해놓은 가죽을 곽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냥 털 있는 째로가 아니고, 털 있는 째로는 위, 피, 하여튼 피 중에 가죽, 기본적인 껍데기는 피라고 하죠. 가죽 피자. 근데 이런 경우는 가죽 일반으로 통칭해서 가죽을 할 때는 피라고 해요. 근데 곽이라고 하면 겉에 있는 털을 싹 밀어버리고 순전히 가죽 성분만, 콜라겐 덩어리에 있는 그 가죽 성분만 말할 때 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과 가죽이 견양지 곽, 개나 양의 가죽과 같아진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에 문을 배제해버리고 순전히 질만 따질 것 같으면 호랑이 가죽이나 개 가죽이나 모양이 똑같아. 형태가. 생김새나 색깔이나 이런 게. 그러면 누가 호랑이 가죽까지 하겠냐. 그러니까 문과 질은 서로 필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한 것이죠. 문이나 질이나 다 필요한 거다. 문의 기능과 질의 기능. 그러니까 물론 극자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극자성이 볼 때 군자는 질이면 되지 왜 문을 하겠냐, 문을 해서 뭐 하겠냐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너무 문에 치중했다는 그 당시가. 그래서 질을 이제 반대급부로 질을 숭상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일 수 있겠죠. 어쨌든 위나라의 유력한 가문인의 인물이니까 그 위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안전 구조를 이루어야 되죠. 근데 사회가 너무 문으로 흘러가 버리면 부화한, 실질적이지 못하고 이제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극자성도 질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공은 물론 그 사회적인 현실적 문제의식은 중요하지만 문과 질을 어느 하나를 도외시하고 어느 하나에 치중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자공이 말했습니다. 자,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자성이 왈 군자는 질이의니 하이문위리요. 자공이 왈 석호이라 부자지설이 군자야이나 사불급설리로다. 문유질야이며 질유문야이니 호표지곽이 유견양지곽이니라. 그 다음에 예공이 문어유약왈 년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이 대왈 합철호 이신이 있고 왈 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여지하 기철야이리요. 대왈 백성이 족이면 군 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 수교족일이 있고. 애공이 문어유약왈 년기 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이 대왈 합철호의 신이 있고 왈 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여지하 기철야이리요. 대왈 백성이 족이면 군 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 수교족일이 있고. 애공이 유약에게 물어 가로되 년이 기하야 용이 족지 못하니 어찌하리요. 유약이 대하여 가로되 어찌 철치 아니하시나니 있고. 가로되 이도 내 오히려 족지 못하거니 어찌 그 철을 하리요. 대하여 가로되 백성이 족하면 군이 눌로 더불어 족지 못하시며 백성이 족지 못하면 군이 눌로 더불어 족하시리 있고. 애공이 문어유약, 애공이 물었는데 누구에게? 유약에게. 어는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유래하는 것도 또 귀속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어가 쓰인다는 거. 거의 동사와 명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치사 기능을 할 때 거의 어가 대부분 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 자, 그럼 유약에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년기에서 기는 굶주리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흉년이라는 의미거든요. 흉년이 들었어.
용부족, 그러니까 연기와 용부족이 지금 구가 지금 나뉘어 있는 거예요. 연기, 요게 한 구예요. 어떠하다. 연기. 해가 굶주렸다면, 이 년은 해라는 의미보다 농사의 작황을 나타내는 걸로 연으로 씁니다. 그래서 년이는 여기서는 농사의 작황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농사의 작황이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죠. 농사가 흉년이다 이 말이죠. 흉년이란 말도 우리말 흉년 그러지만 우리 흉년이란 말 자체는 흉한 해 이런 뜻이 농사의 작황이 흉한 해 이런 뜻이. 그러니까 좀 어원을 따져보면 조금 이상하죠. 농사 잘 안 된 해를 흉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풍년, 풍은 의미가 있죠. 풍성한 해, 흉한 해 이렇게. 자,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흉한 해. 그 해의 농사가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연기가. 용 부족은 용이 부족하다. 쓰는 것인데, 이 용은 재화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다. 여지하는, 하 사이에 지를 넣어가지고, 목적어를, 지금, 지시대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해가지고, 여와 하 사이에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떠하냐,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때 하여라고 많이 묻는데, 목적어가 대동이 되면 여지하 형태로, 여하 사이에 목적어를 집어넣는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 여지하는 그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재정이 부족한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약이 대활 합철호신이 있고 유약은 공자의 제자인데 대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역시 애공과 유약의 신분 관계 때문에 대라고 하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형식 또는 뭐라고 하죠? 좀 뭐랄까 더 이렇게 정중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왈 이렇게 안 하고 대왈 이렇게 훨씬 더 정중하게 표현했습니다. 합철호에서 호 이렇게 했죠. 호가 의문어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합 자체가 보통 이제 논어 텍스트 시기에 어찌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의 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범사라고 하는데 이제 하라는 뜻을 갖는 글자와 불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글자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합이라는 글자 하나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처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그 불용이란 말을 뭐 할래, 뭐 먹을래, 뭐 이렇게 할 때, 아니, 괜찮아, 안 먹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짧게 말할 때 보통 중국 사람들은 불용 이런 말을 쓰거든요. 부용. 아니,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안 써도 돼,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불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말을 현대 중국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로 써요. 발음도 좀 독특한데, 뻥, 이렇게 해서 뻥. 발음이 뻥입니다. 뻥. 뿌용을 합쳐가지고 뻥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음사가 나타나. 이게 논어에도 이미 있다는 거죠. 하불이라니까 어찌 아니라는 의미인데, 근데 어찌 우리말 자체가 어찌 아니는 부정어지만 어찌라고 하는 거는 의문 부사잖아요. 의문 부사.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의문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합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찌 철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철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철법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해 주는 말이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세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9분의 1, 당시 인민들은 9분의 1의 그 조세를 내는 걸 철법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전법 비슷한 형태, 정전법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등분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사전을 경작하고
복판에 있는 공전의 소출을 이제 세금으로 내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제 여기서는 철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백성들은 구분의 일을 취하고 이제 그 지주는 그 가운데 하나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뭐 철법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철법을 사용하면 된다. 말하자면 한 열로 나눠가지고 9개는 백성들이 가져가고 하나만 이제 지주, 영주가 가져가는 거니까 10분의 1세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한번 10분의 1세 정도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철법이라 했답니다. 그 주가 서주의 토지 제도의 초기에 시행했던 거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떤 이상적인 조세 제도처럼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춘추 시대 후기로 들어가면서 점차 이런 국가의 어떤 재정의 어떤 규모가 늘어나고 국가의 어떤 동원하는 그런 역량이 늘어나면서 조세가 점점 더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삼정이 문란해지고 또 사적인 지주들이 그 소작인들한테 이렇게 도지를 받아가는 방식이 점차 가속 혹독해지면서 뭐 한 거의 5대5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6대4까지도 뭐 그 지주가 가져갔다는 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토지 조세 제도가 문란해지는데, 어쨌든 유약이 제시한 방법은 전통적인 철법을 써라. 이제 전체적인 그 토지에서 소출을 12로 잡을 때 인민에게 9가 돌아가고 지주에게 1이 돌아가는, 영주에게 1이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철법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공이 묻는 거는 철법 알고 있는데도 이 말을 왜 물었겠어요? 철법까지 부족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걷겠다 나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 정도 거두고 싶다 지금 그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애공이 말한 거죠. 이 말은 10분의 1을 거두어도 10분의 1을 거두어 2도 내가 오히려 부족하다. 아까 그 앞에 나왔던 이유는 뭐뭐와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와 같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라는 오히려 그 부사. 그러면 2도 내가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면 10분의 1을 거둬도 내가 부족하다. 그런데 어째서 그 철법을 쓰겠냐? 역시 여지하 기철야. 기철. 그것을 어떻게 하겠나? 그 철을.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지시하는 게 뒤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가 그러면 왜 들어가냐 하면, 기는 지시의 의미도 있지만 음절을 고르게 하는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큰 직접적인 강하게 지시한다기보다도 약간 느슨하게 지시하면서 음절을 고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하 기찰야 이렇게 말하면 뭐 음절의 어떤 어기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뉘앙스를 이제 부여하죠. 뉘앙스를. 그래서 이도 오히려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데 어째서 철을 쓰겠냐라는 말은 철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가 쓰임으로 해서 그런 애공에 말하고자 하는 맥락, 뉘앙스 이걸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가 없으면 굉장히 말하자면 평면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애공의 어떤 그런 뉘앙스, 애공이 말하고자 하는 또는 애공의 어떤 심리, 심경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텍스트를 추후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고 이렇게 이미 주어진 기존의 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라고 하는 글자의 또 용례를 다 모아가지고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기의 이런 여러 용례 중에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법이나 이게 언어학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이론이 강화되고
또 약간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에 대한 이제 그걸 메우려고 하는 그런 게 학문이 발전한 과정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느슨하게 이해했던 것들을 우리는 좀 더 훨씬 더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데 조선시대 학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언어학적인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는 그 당시엔 가장 언어학적인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학자들이 쓴 문제 보면 오늘날과 같은 언어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언어를 정교하게 쓰고 있습니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지하, 기철야 같은 경우에도 여지하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그것을 어찌하랴 이 말인데 거기에 기라고 하는 그 지시사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음절을 다양한 뉘앙스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왈, 대답하여 말하길. 역시 유학이 그 애공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왈 이렇게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있죠. 백성족, 군 수교부족, 백성부족, 군 수교족. 굉장히 이 문장을,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대조를 선명하게 하고 있죠. 백성이 족하다, 백성이 풍족하다, 충족하다. 군 수교부족, 군 숙여부족. 이 경우도 군이라고 하는 주어 또는 주체, 그 다음에 여는 뭐뭐와 더불다죠. 뭐뭐와 더불다. 경동사, 보조동사 이런 놈인데 우리 언어에서는 이 더불다가 불완전 동사로 취급이 되죠. 요즘도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걸 불구동사 이렇게 배웠었어요. 불구동사. 불구. 다 갖추지 못했다 해서 불구. 그러다가 이제 불구가 별로 느낌 안 좋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나중에 문법책 봤더니 불완전 이렇게 써요. 완전하지 않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말은 더불다라는 말이 활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 예를 들어 청유형이라든가 명령형이라든가 뭐 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더불어 요거밖에 안 된 거의. 그러니까 그렇지만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동사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여기도 여가 나오면 반드시 본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라기보다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용언이죠. 그러면 어쨌든 더불다라는 게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용언이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꼭. 이 자체만 가지고는 문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여기 누구라는 게 의문 대명사 목적어가 된 거예요. 누구를. 그럼 누구와 더불어가 되죠. 근데 원래 이 여가 그 대동하는 목적어는 여가 앞에 나오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늑대와 춤을 그거 중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열한공무 이리와 더불어 함께 춤추다. 그래서 열한공무. 그럼 신과 동행도 여신동행 이런 것처럼. 그러면 목적어가 뒤에 오는 거예요. 여의 목적어는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교 부족. 백성이 족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나? 그러니까 임금이 부족할 리가 없다. 임금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백성이 부족이면 군수교족.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은 또 누구와 더불어 족하겠는가? 누구와 더불어 그 족한 재정을 확보하겠나 이 말이죠. 이 말의 맥락이 이제 백성, 우리가 백성민 그러지만 사실 성을 가진 존재와 민은 다른 거예요. 민은 그야말로 생산자고 백성은 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의 부르주아, 나름의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통칭해서 백성 이렇게. 백성이든 민이든 좋은데 이것과 군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지난번에 흔히 우리가 동아시아
아시아적 생산 방식,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주와 전호 관계다. 이런 의미죠. 지주와 전호. 요 구조가, 기본적으로 요 구조가, 예,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 이후 한 70년대까지 거의 유지됐다는 거예요. 70년대까지. 그야말로 산업사회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산업사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근데 현대사회도 사실상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S그룹, 뭐 H그룹 같으면 군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 또 하층 받는, 이건 다 크게 보면 정말 춘추시대의 공후백전하면 제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 정도로. 아무튼 지주전호제라는 게 우리가 요걸 이해해야, 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논어, 맹자, 뭐 이런 유교적인 사회체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유교적 사회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유교 사회체제의 어떤 그런 문화 구조를 좀 더 핍진하게, 리얼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토지라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린 바 있죠. 토지하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혼불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토지나 혼불을 읽어보시면 전통사회에서 어떤 사회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백성과 군 사이에는 재정에 대한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맥락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재정이 부족하다면 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백성이 소출을,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 이런 맥락을. 이게 유교적인 근본 발상이죠. 유가적인.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데 어전에서 이제 경연을 하거나 또는 조정의 어떤 국사를 논할 때 어떤 기본 구조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백성의 생산 역량을 늘려라. 그러려면 군주가 덜 착취해야 된다. 이런 구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공이 문어 유약왈 연기 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의 대왈 합철호 이신이 있고 왈 이도 오유 부족이하니 여지학 이철야이리요. 대왈 백성이 족이면 군 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 수교 족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장이 문 숭덕 변혹한데 자왈 주 충신하며 사의이 숭덕이아이니라. 애질한 욕기생하고 오질한 욕기사하나니 기 욕기생이여 우 욕기사의 시혹이아이니라. 성불이부이여 역지이이로다. 자장이 이제 덕을 숭하며 혹을 변함을 묻자온데 자의 가라사대 충신을 주하며 사의 사홈이 덕을 숭홈이니라. 에 하난이란 그 살과저하고 오 하난이란 그 죽과저 하나니 이미 그 살과저하고 또 그 죽과저홈이 이 혹이니라. 진실로서 부캐 못하고 또한 마치 써 이함이로다. 요거는 요 판본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 판본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일단 자장의 물음은 숭덕 변혹. 이 숭덕 변혹은 뭐 우리가 글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술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형이죠. 덕을 숭상하다, 덕을 높이다, 변혹, 의혹을 변별하다. 뭔가 헷갈리고 의혹되고 좀 이런 아리까리한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변별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숭덕과 변혹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숭덕하고 변혹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충신 사의 이 숭덕이 아니라. 그러면 주충신이니까 역시 주가 동사고 충신이 목적어죠. 주충신.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 충과 신을 주로 한다. 그 다음에 사의.
의에 옮긴다. 역시 옮겨간다. 의를 옮긴다는 타동사가 아니고 의에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의에. 역시 목적어는 목적어죠. 근데 이럴 때 요 글자가 좀 헷갈려요. 도자하고 요거는 옮겨갈 요거는 도인데 우리가 이사한다 그래. 이사한다. 이렇게 써요. 이사. 도는 이제 문도 학도 요즘은 학도란 말 거의 안 옛날에 학도 참 많이 썼죠. 학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별하는 방법 이 글자가 참 헷갈리죠. 근데 사는 요 위에 요 글자가 그칠 지자예요. 요거는 요 글자가 흑토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도 비슷하게 지로 돼 있으면 사, 토로 돼 있으면 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별하면 굳이 자 이게 덕을 높이는 거다. 그럼 덕을 높인다는 거는 충신과 의다. 이게 덕이다. 그러니까 군주 아니 지도자, 지배자 또 하여튼 사회에서 신분상으로 어쨌든 옛날에는 사회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지주에 또 봉사하는 공무원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다 생산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 지주나 또는 지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덕을 가진다는 것은 충과 신과 의다 이런 이야기죠. 충과 신은 어떤 자기 어떤 그 영향을 자기 어떤 그 뭐랄까 정신적인 지향, 가치 또는 윤리적 의무 이런 의미고 의는 사회정의적인 측면을 갖죠. 의리, 사회정의 그런 것들이 덕을 높이는 거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로 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거나 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이런 상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겠나. 이게 이제 변혹인데 이 경우에 자장에게 해준 말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애지를 자세히 보면 애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죠. 사랑 또는 사랑하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라는 목적어를 역할을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타동사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 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다라는.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또 그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여기서 지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를 넣었죠.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욕기생 욕기생 요것도 문장이 욕기생이죠. 이 기가 실제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살다. 요건 바라다인데 요 바라는 주체는 주어가 지금 안 나타나 있죠. 드러나 있지는 않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애지하면 그가 살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의 주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체죠. 사랑하는 주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이 살기를 바란다.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오지란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그가 죽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주 미워하면. 근데 기욕기생 우욕기사. 기는 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그 완료적 시상을 갖죠. 완료된. 그러면 어떤 욕망이나 어떤 판단이나 의식이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기가. 그러면 그가 살기를 바란다. 그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우는 여기서는 또 우자니까 여기서는 이제 점층 또는 익심형 이렇게 익심형이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국어에서도 익심 점점 더 상태가 심화된다 그래가지고 익심 이랬는데 점층 이렇게 더 배우고 아무튼 간에 뭔가를 이게 더 이렇게 덧붙이는 걸 할 때 우 또는 차를 써요. 자 그러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랐는데 또 그가 죽기를 바란다. 이것이 혹이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게 혹이다 이 말이죠. 여기 구체적으로 산다 죽는다라는 의미로 한 거는 뭔가 자장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의혹한다라는 말, 헷갈린다라는 말은 심정적으로 헷갈린다라는 말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판단을 이율배반적이거나 또는 상호 충돌되거나 뭐 진퇴유곡, 진퇴양난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변혹한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명료하게 어떤 이율배반적 상황에 들지 않게 이율배반적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지 않도록 하는 게 말하자면 혹을 변별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혹의 제일 심한 거, 제일 궁극적인 게 이게 생과 사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과 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나? 이런 건 없다는 것이. 이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혹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불이부여 역지이이로다. 요거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참으로, 진실로, 부를 쓸 수 없고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부에서 이는 용자의 의미와 비슷한 거니까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상하기 때문이다. 또는 부 때문이 아니고 이상하기 때문이다. 기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은 또 역자고 지는 지는 이건 이 의미하고 비슷한 거야. 이 의미. 그냥 다만지 같은. 여기서 다만의 의미로 써요. 다만. 그래 그것도 이제 그 글자도 지로 봐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기 때문이다. 부 때문이 아니라 여기 이부 이이죠. 이부 이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부 때문이 아니고 이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아주 기이해서 뭐라고 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는 이 텍스트상 그 앞뒤 맥락이 약간 이상해져. 그래서 이제 주자나 전통적으로도 요거는 원래 이건 자체는 주석에 보면 시경소와 아행기야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가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인용한 거예요. 어쨌든 공자든 누구든 간에 논어에서 요 말을 한 맥락 속에서 요 말은 논어의 요 텍스트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경소화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말한 거거든. 자기 직접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말을 왜 했냐? 그 말 자체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판본상으로 좀 착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그 해당하는 연결되기가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논어 뒤에 나오는 구절이 나올 때 한번 다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판본상으로 문제를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문만 읽어드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이문 숭덕 변호간대 자왈 주충신하며 사의이 숭덕이아이니라. 애질한 욕기생하고 오질한 욕기사 하나니 기욕기생이여 우욕기사의 시호기아이니라. 왜냐하면 자장이 물음 자체도 숭덕 변호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숭덕과 변혹에 대해서 다 설명했던 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성불이부 역지이이 요거는 맥락상 조금 잘 안 들어맞는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과 맥락상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건 16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돌이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경공이 문정어 공자한데, 재경공이 정을 공자께 묻자온데, 공자의 대화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인이이다. 공자에 대하여 가라사대 군이 군하며 신이 신하며 부이 부하며 자의 자호민이이다. 공이왈 선제라. 신여 군불군하며 신불신하며 부불부하며 자부자이면 수유속이나 오득이 식저하. 공이 가로되 선하다. 진실로 만일 군이 군치 못하며 신이 신치 못하며 부이 부치 못하며 자의 자치 못하면 비록 속이 이시나 내 실효금식하랴. 자, 이 문장도 논어를 거론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논어를 거론할 때면 꼭 등장하는 텍스트 문장이죠. 그리고 또 공자의 어떤 정치 사상, 특히 이거를 정명론이라고 흔히 이제 말하는데, 정명론. 이 정명론은 명분을 바로 잡는다. 명분을 이제 재확인해가지고 명분을 성찰해서 명분을 반성해서 그 명분을 다시 바로 잡는, 복구하는 이런 걸 공자 사상의, 정치 사상의 특히, 물론 또 뭐 약간 이게 수양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치 맥락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흔히 정명론을 공자의 정치 사상의 어떤 핵심적 고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정자는 정야라 이 말을 전에 앞에서 나온 적 있잖아요. 정자, 정야. 이 맥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또는 중국어 계열의 중국어 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동음이의어 또는 언어의 어떤 어원이라든가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이 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이런 의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말하면 동음이의죠. 같은 음이죠. 또 연계성도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언어 유희에서도 이런 방식을 참 많이 씁니다. 중국. 셰익스피어가 희극에서 그걸 잘 활용했다고 그래요. 동음이의어로. 그래서 보면 서로 한참 이야기 주고받다 보면 전혀 서로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 근데 한문은 그런 것보다도 어떤 어휘가 갖는 어원성, 1차적 의미, 요걸 굉장히 서로 어떤 친연성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언어적 유희를 잘 하는데, 이런 경우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자는 정야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는 거다. 이 말은 의미적으로도 통하고 의문적으로도 통하고 어원적으로도 통하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게 한문에서는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언어 유희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맥락의 상황은 제경공이, 제나라 경공이죠. 제나라의 제후인, 군주인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죠. 문정, 공자. 어는 여기서는 특히 문정, 공자 이렇게 이제 어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집어넣는 경우는 경어적인 맥락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대활, 자공과 애공의 대화에서도 대활, 문어, 유약활 이렇게 했고 또 대활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재경공이 문정어 공자 이렇게. 그럼 보통 문공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정어 공자, 어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격식을 차린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공자 대활 이렇게 하고 자활 이렇게 안 하고 공자 대활. 앞에서도 자공이 대활 이렇게 대활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공자 이렇게 공까지 성까지 붙여가지고 붙인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대화 상대방이 제후기 때문에, 공자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논어나 명자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아무튼 상황은 제경공이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뭐냐,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 이게 대해서 별로 의문의 여지를 없어요. 해석학적으로 오해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오해가 됐나 봐요. 이해가 잘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토톨로지라고 말하자면 같은 개념을 반복해버리면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논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식이야. 만약 사람은 사람이다 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문 맥락에서는 이게 고리어이기도 하고 또 한자 자체가 표의적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이 품사의 전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이런 언어적 특성 때문에 여기 경우는 군이다라는 말은 임금이다가 아니고 요 군과 요 군은 SP이지만 요 P는 이 용언의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금 또는 군주라는 게 명사가 용언의 형태를 띠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죠. 보호를 취해가지고 군자이다거나 답다거나 뭐 이런 맥락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통 군주는 군주답다, 임금은 임금답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언어에는 군이 군하며 그랬잖아요. 이것도 맥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군이 임금이 임금하다 이 말은 임금질하다, 임금 노릇을 하다, 임금의 일을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라는 말은 우리 언어에서 우리 한국 언어에서 하다는 뭐뭐 하다라는 말은 형용사 수로로 많이 쓰이죠.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이게 하다라는 말에 축약돼가지고 빨갛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임금하다라면 임금스럽다, 군주스럽다, 군주답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임금이 임금답다 또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잘하다 뭐 이런 맥락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 자, 그럼 신하가 신하 노릇을 하고 또는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또는 아비 노릇을 잘하고, 또 자식이 자식답고 또는 자식이 자식 노릇을 잘하고, 이거다. 이게 정치다. 그러면 요 맥락 속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이다라고 하는 요 맥락이죠. 요 맥락. 그러면 군이라고 하는 지시어와 지시체와 뜻이 일치하는 거예요. 뜻과 지시체. 지시어가 그 뜻을 제대로 담보했을 때, 그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용어와 지시어와 말하자면 개념과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 어떤 존재가 임금으로 불리는 사람이 가진 임금으로서의 실상, 요게 일치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정의고, 요게 정치를 하는. 그럼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옛날부터 늘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논어를 이미 우리나라도 한국사에서도, 삼국시대에 이미 논어가 유입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관료도 일정 부분 선발하는데 이용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신라하대에 속하는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상중하 세 품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교재 중에 하나를 논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백제의 왕인 박사가, 왕인이나 아직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교류를 하면서,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에 백제의 문물을 전파할 때 논어를 가지고 갔다. 천자문 논어 같은 걸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삼국시대의 논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읽히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정형화했다고 볼 수 있죠. 임금이 임금답다.
우리 언어의 발전 구조, 발전 속에도 그 한문의 어떤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공이왈 선제라, 이제 재경공이 말한 것이죠. 선제, 좋다, 좋토다. 선제, 좋토다. 이 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탄형 어기사로 아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라든가 뭐 이런 걸 붙이면 거의 그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뭐뭐 하도다. 선제. 좋도다. 이 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착할 선 해가지고 상당히 도덕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좋다. 우리가 말하자면 마음에 든다, 좋다, 뭐 흡족하다. 거기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가서 착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선, 악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악이란 말도 사실은 실체적 의미로서 선과 악에 대칭된다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좋은 거, 싫은 거. 좋다, 이 말. 신, 여, 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자, 신은 부서입니다. 이 문장 전체에서 부서. 신이 원래 우리가 믿을 신이잖아요. 믿을 신. 근데 믿을 신자인데, 요게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뭐, 진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사어로 쓰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부사. 이런 형태, 유사한 게 구도 있어요, 구. 요것도 진실로, 가령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근데 이 진실로라는 말은 그 뒤에 여와 결합해가지고, 여가 이제 여기서는 예컨대 또는 만일, 은혜도 만일 그랬죠, 만일. 만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일이라는 말이 만에 하나 이런 뜻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여가 결합해 가지고 가정 또는 조건 이런 걸 형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이나 구와 같은 그 가정의 전제가 들어가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신, 구 말고 또 이게 성도 써요, 성. 앞에 나왔었죠. 성, 불이부, 구, 성, 뭐, 신,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가정이나 조건을 이끌어올 때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만일에. 여도 만일이죠, 여가는 뭐 한다면, 뭐뭐 할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 판소리에 보면, 이 구어적 표현이 되게 발달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놀부 심보를 막 설명해요. 놀부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소개를 해. 그럴 때, 놀부 심보를 또는 놀부 행색을 볼짝시면 이렇게 하죠. 볼짝시면. 이거 볼 것 같으면 이 말인데, 볼짝시면. 이렇게 뭐뭐 할 것 같으면,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를 이끌어오는 게 약자 같은 게, 약 또는 여 같은 게 그 역할을 한다는 약이나 여. 약 또는 여. 그래서 신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부서우고, 여와 약 같은 건 만일에, 만약에, 뭐,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나 약은 다 뭡니까? 기본 의미가 같다잖아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과 실제 결과 사이가 같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일에 이렇게 만일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우리말도 호응이라고 하면 만일에가 나오면 반드시 면이 나와야죠. 만일 뭐뭐 한다면 해야지 만일 뭐뭐 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군불군 여기서는 이제 아까 군이라고 하는 군과 이 군이 이 SP의 관계였잖아요. 그 불군도 역시 근데 SP는 불이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이 군과 이 군이 지금 서로 긍정과 부정으로 이제 연결된 것이죠. 기사 역할을 하는 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어에서 시와 또 불 또는 비 이런 것들이
이 개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니까 is not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군주가 군주답지 않으며, 군주 노릇하지 않으며 이런 말이겠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아비가 아비답지 않으며,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그래서 여와 면 이렇게 수 역시 이제 뭐랄까 양보 구문. 비록 뭐뭐 하다. 이 수도 비록 뭐뭐 하다면, 비록 뭐뭐 하더라도, 비록 뭐뭐이나 이렇게 되는. 비록이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말로도 하더라도 또는 이나 이렇게 되죠. 비록 뭐뭐 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비록 할 것이다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할 거다. 비록 뭐뭐 하나 뭐뭐 할 거다 이렇게 하지. 비록 나는 비록 밥 먹을 거야. 뭐 비록 뭐뭐 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수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뭐 하더라도 또는 뭐뭐이나 이렇게 양보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은혜에도 비록 뭐뭐이나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제 조금 더 논어 문장이 익숙해지고 또 우리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어적으로 좀 감을 갖게 되면 은혜가 굉장히 재미있게 잘 돼 있어요. 사실상 사서의 경우 논어명자 대학 중용하고 삼경은 다 은혜가 돼 있어요. 예기 춘추는 은혜가 거의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통감 아니야 18사략하고 또 통감하고 또 사서 삼경 정도는 우리나라 이제 그 선비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익혀야 될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은혜가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조금만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원문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상당히 말하자면 언어적 감각이 조금만 눈이 트이면 혼자서도 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어의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변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언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국어 발달사에서 정말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두시 언해라는 게 있잖아요. 두보의 시를 번역을 해가지고 두시 언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서 언해도 우리 국어가 발달한 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비록 속이 이시나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죠? 수유소 비록 속이 이시나. 근데 속은 조 속자인데 지난번에도 나왔죠. 몇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논어 맹자 시기에 그 화북지방,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하는 화북지방, 황합, 중류, 그러니까 장강 여역이 아니고 화북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화북지방 그랬는데 그 황하 유역에 중심된 작물이 조라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쌀농사가 중국 문화에 유입되는 거는 진 이후라고 그러죠. 그 이제 삼국시대가 지나고 서진 동진이 되면서 서진이 몰락하고 5호 16국에 밀려 내려와가지고 장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성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강 유역이 점차 이 중국 문화의 어떤 본류로 들어오면서 이제 쌀 같은 것도 많이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 논어 맹자 시기에는 대체로 좁쌀이 이 주식이었다 뭐 이렇게 한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속은 조속자예요. 조. 그리고 여기 비슷한 글자 요거는 밤률이죠. 밤이 체스트넛인가요? 몰라요. 체스트넛. 모르겠어요. 밤. 속은 요거는 요 쌀미자처럼 들어가 있죠. 요건 나무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쌀미자가 들어가면 조, 이 나무목이 들어가면 밤율 이렇게 되거죠. 이 속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창해일속 이런 말 있죠. 창해일속. 이게 아주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를 창해일속 이런. 그리고 속은 뭐
아무튼 좁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곡식의 대명사예요. 비록 곡식이 있으나, 득이 식저, 내가 먹는다 이 말인데, 여기서 득이 식저, 득이 식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를 지호 또는 지어의 준말처럼 쓰이는 거니까 여기 어의 경우는 뒤에 명사를 대동할 거예요. 명사. 근데 요거는 이 호와 어는 사실 호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어만 가지고 문장을 맺지는 않아요. 근데 호는 문장을 맺기 때문에 요 자체가 감탄사 또는 의문사로 보면 그것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되죠. 그것을 이렇게. 그러면 식저라는 말은 먹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먹는다. 그럼 지는 당연히 앞에 속을 가리키겠죠. 속. 그렇죠. 내가 속을 먹는다. 그러면 득이가 뭐냐? 역시 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병렬식으로 연결해 주는데 득이 형태로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성을. 그러면 득이 식저 그러면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맥락을 얻어서 먹는다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도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얻어먹는다. 이 말은 가능하다. 득이 들어가면 가능성을 나타내. 보통 능이 쓰이면 바로 동사를 바로 연결하죠. 능 또는 불이 들어가면서 동사를 바로 연결하죠. 근데 득의 경우는 이라고 하는 그 병렬 접속사를 대동해가지고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춘추시대와 같이 그 이전의 시기는 서경이나 이런 데는 그 능 형태의 글자에 들어갈 자리에 극을 많이 써요. 여기서는 이제 득이 식저 이렇게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겠는가, 또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얻어서 먹겠는가를 이제 우리식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돌리면 내가 얻어 먹을 수 있겠는가,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얻어서 먹겠는가,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전선 말하자면. 자, 이제 한 문장 그 전체적으로. 제경공이 문정의 공자한데 공자의 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이니이다. 공이왈 선제라 신녀 군불군하며 신불신하며 부불부하며 자부자이면 수유속이나 득이 식저. 또 이어서 할게요. 따라오는 게 쉽지는 않죠. 힘들죠. 자, 그래도 뭐 그 첫 시간인가 히라버 속담 중에 칼레파 타칼라 이런 말이 좋은 건 까다롭다. 뭔가를 좋은 걸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자이왈 편언에 가히 저록자는 기유야여인저. 자이 가라샤대 편언에 가히 서옥을 절할 자는 그 유인저. 자로는 무숙락이러라. 자로는 낙을 수콤이 없더라. 자, 이것도 자로에 대한 이제 공자의 평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의 동일한 칭호인데 앞에는 이름을 말했고 뒤에는 자를 말했어요. 이런 것도 특징적인 특이한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편언의 편은 조각 편자죠. 조각, 한 조각. 우리가 일여편주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요 편자를 쓰기도 해요. 요 편자를 헷갈리네 갑자기. 다시 생각나게. 일여편주 편자를 쓰는데 요 편자도 가끔 쓰죠. 요 편자, 조각, 한 조각. 우리가 그 프래그먼트, 그 옛날 텍스트들은 낱낱이 분해돼 흩어져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 많죠. 그런 걸 단편이라 그러죠. 그 뭐 예를 들어 뭐 인간은 예를 들어 빵세, 그 파스칼의 빵세라는 게 원래 생각, 사색 뭐 이런 뜻인데 생각한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사색, 생각 뭐 이런 건데 그 빵세라는 책도 사실상은 단편이에요. 프래그먼트 모아놓은 거죠. 원래 파스칼이 이제
약간 나중에 장세니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약간 신비주의파에 이제 빠졌다기보다도 그쪽 신앙으로 이렇게 신봉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신도처럼 됐는데, 그래 데카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저항감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파스칼이 원래는 자기가 본격적인 저수를 하려고 자기 어떤 신앙과 실존적 깨달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세의 어떤 가톨릭시즘에서 근대적 사고방식 사이의 어떤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정리해가지고 나름의 자기 신앙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뭔가를 본격적 저수를 하려고 메모 형태를 쭉 정리를 해놓고 그걸 정리도 못한 상태에 요절을 해버렸죠. 파스칼이. 그래서 그게 그냥 후세 사람들이 그 글들을 단편적인 메모를 모아가지고 방세라는 지금 형태로 책을 만들어 놨죠. 이건 원래 독립 저작이 아니라 말하자면 단편집이에요, 단편집.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학자들에 대한 그런 대부분 단편으로, 프래그먼트로, 단편으로. 그래서 편은 조각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편언이니까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어, 수로, 목적어,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앞에 주문장, 부문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절, 종속절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편언이라고 하는 반쪽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말. 일부의 말. 그러니까 여기는 반쪽, 반마디. 온전한 한마디가 아니라 반마디, 이런 뜻이. 편언, 가이저로. 그러니까 편언이란 말은 이 에라고 은혜가 돼 있잖아요. 이 말 자체는 이미 이게 부사어라는 거예요. 편언을 가지고 편언에서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가이저록이 실제 주 문장을 이루고 있죠. 가이저록. 저록을 할 수 있다. 근데 기유가 사실은 가장 높은 전체 문장의 핵심 문장이 되고, 가이저록은 이제 유라고 하는 그 문장을 하위에서 지금 말하자면 부문장처럼 종속되어 있는 그런 건데, 가이저록자, 가이는 뭐뭐 할 수 있다. 가이 자체가 이미 이제 논어 시대에는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뭐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가이라는 말을 그 자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편언을 가지고서 저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말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편언 저록 이렇게 안 하고 편언을 앞에 내세워놓고 부사처럼 내세워놓고 가이 저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절은 이게 원래 자를 절자죠. 그늘절, 아니, 자르다. 그러면, 이제, 옥은, 감옥이라는 감옥. 프리즈너, 죄수, 감옥. 그러니까 절옥이란 말은 옥을 절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절의 의미는 자르다 하는 의미고, 여기서는 결하다, 판결하다. 판결이라는 거죠, 절. 그러면 옥사를 판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반마디 말을 가지고서 판결을 한다. 그러면 또 그리고 이 말은 이 자로가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판결을 누구나 다 믿었다, 따랐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기유야여 이제 기는 지시어지만 추측의 의미를 일정 부분 담고 있다 그랬죠. 야여 역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보아온 것처럼 완곡하게 추측하는 그런 추측 또는 판단, 추단 그런 뉘앙스를 갖죠. 야여 이로다, 일 것이다, 이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말한다기보다도 약간 야 그랬으면 사실은 딱 부러진 말이에요. 야만 있으면 유이다 딱 부러진 말이에요. 근데 여니까 약간 유보가 된 거죠. 그래서 야여 그러면 유일 거다, 유로다, 유겠다 이런 유보적인 뉘앙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조금 했는데
딱, 뭐라고, 이제, 약간 말이 조금 길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삼국지라는 정사를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살을 더 붙인 걸 연의라 그래요, 연의.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런 연의를 역사라 보지는 않아요. 소설 문학으로 치부하죠. 그러나 옛날 사람은 그런 맥락이 약간 희박해가지고 연의도 마치 소설 역사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연의체라고 하는 건데 이 연의체는 이 정사로 서술 기술된 역사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거나 또는 재미없거나 또는 맥락을 잘 모르겠거나 해가지고 그 뒤에 살을 붙여가지고 정사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걸 연의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우리가 흔히 읽는 소설 삼국지 유형을 삼국지 연의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삼국연의라고도 하고 삼국지연의라고. 그래서 이 연의체가 중국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역사마다 연의가 있다는 연의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삼국지 연의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재미있는데 그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유형이 정말 그 캐릭터가 잘 짜여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누군가 천재적인 작가가 나타나 쫙 쓴 게 아니고 계속 그 강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구술하다가 사람들한테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따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물 유형이 그렇게 캐릭터라이즈드가 되는 건데 이런 인물 중에 여러 다양하고 캐릭터 개성이 뚜렷한 여러 인물 가운데 특히 재미있고 아깝고 아쉽고 하는 인물 중에 방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방통은 이제 유비가 인물 안에 허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 수경 선생이라는 별호를 가진 사마휘라는 사람이 은자가 복룡과 봉추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제 예언처럼 말해줬죠. 그때 복룡. 그 다음에 복룡이죠. 엎드린 용. 그 다음에 추는 새 새끼를 추라 그래요. 병아리. 그러면 복이나 추나 다 뭐예요? 복이나 추나 다 현재화한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잠재적인데 하나는 용의 잠재고 하나는 봉의 잠재다. 근데 이 봉용은 이제 그 상징적으로 용을 이제 와룡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을 와룡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와룡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운 용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봉추는 방통인데 이 방통이 굉장히 잘 못생겼나 봐요. 엄청 못생겼나 봐요. 아주 막 보기만 해도 정이 떨어지게 못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가 방통을 누군가 이제 유비한테 소개해줬는데 이제 그래서 방통이 이제 소개장을 품에 품고 유비한테 갔는데 유비가 딱 보니까 너무나 혐오스럽게 생겨가지고 제대로 상대를 안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짝 시골에 있는 어떤 면장 같은 그런 자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이 방통도 야 내가 이런 거는 하게 생겼냐 하고 술이나 퍼먹고 놀고 있으니까 이제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저놈 저거 방통이라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좀 감찰 좀 하고 오너라. 그래서 장비가 이제 방통한테 감찰 보러 갔더니 방통이 이 장비가 방통한테 너 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야 이 일을 내가 하게 생기나 이 일은 내가 식은 죽 먹겠다 그러니까 그럼 해봐라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몇 달치 밀린 걸 막 쫙 처결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얼른 가서 유비한테 이런 사람 입디다 하니까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다 하고 이제 불러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 자로의 이 편언의 가히저록자라는 구절을 보면 자꾸 그 방통이 연상이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저도 말이 너무 중문본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맥락이 그런 거예요. 이 편언을 해도 옥사를 판결해도 그 판결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었다.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왜냐? 신속, 명쾌, 또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잘 판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뭐 더 자세한 상세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로는 무숙락이라라. 이게서 무는 없다 이런 뜻이죠. 숙은 우리가 잘숙 이렇게 또는 발음이 두 가지인데 이 숙이 발음이 두 가지인데 숙 또는 숙으로 읽으면 자다. 그래서 우리 여인숙 그러죠. 또는 숙박, 숙박시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로 읽으면 별자리라는 별자리. 그래서 우리 전통 동양의 전문학에서는 28수라는 개념이 있죠. 28수라는 용어가. 동서남북, 밤하늘의 동서남북을 가상으로 구획을 정한 다음에 각각 7별자리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배열해가지고 그걸 28수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문 현상을 판가름하고 막 가늠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수라고 합니다. 수. 그래서 28수라고 하죠. 28수. 28숙이 아니고 28수. 근데 여기서는 숙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숙으로 읽다는 거는 머무른다, 묵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면 묵히다. 자동사로 묵는다, 묵다. 이제 타동사로 쓰면 묵히다. 락은 승락의 말인데 응락, 승락, 해결 뭐 이런 말인데 이 락이라는 글자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 이런 의미로 했지만 사실 그 엄밀하게 그 고전에서 나오는 말은 이 대답하는 방식,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유, 하나는 락인데 유는 의문의 여지 없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걸 유라고 하고 락은 유보적 대답을 락. 조금 더, 좀 더 공손하지 않고 또는 자기 어떤 그런 그래서 얘기나 이런 데 보면 유의불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명소어든 유의불락. 아버지가 부르거든 유하고 대답하고 락하지 마라. 락은 약간 유보하는 대답. 그 다음 노노에도 노자에도 유유낙낙이란 말이 있어요. 유유낙낙이란 말은 예예하거나 낙낙하는 이런 유유하는 대답이나 낙낙 이런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본질은 같은 거 아니냐. 뭐 약간 아주 공손한 대답. 요거는 약간 좀 싸가지 없는 건성의 대답. 그렇지만 대답이라는 점에서는 같지 않냐. 뭐 이런 노자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유와 낙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답의 양식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숙락의 낙은 응답, 대답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자로는 남에게 어떤 믿음을 줬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떤 판결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유보하지 않고 즉시 즉석에서 잘 해결해 줬다. 그런 맥락이죠. 자, 자왈 편안의 가히 저록자는 기유야의 인저 자로는 무숙락이라. 제가 좀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잡아먹었는데 한 구절만 더 할게요. 요거는 맥락이 뭐 같은 옥이나 송이나 이런 글자에 그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려요. 자왈 청송이 오유인야이나 필야사 무송어인저 자의 가라사대 송을 청홈이 내 사람과 같아 하나 반다시 해여곰 송을 어깨 호린저. 요거는 중용에도 거의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구절이 중용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용이 당연히 물론 정통 유가의 어떤 텍스트라고 하지만 또 그리고 자사의 어떤 그 텍스트 전승 관계 속에서 자사의 계열로 보는데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청송이란 말은 청은 듣다고 송은 송사죠. 소송. 송사를 듣는 것. 송사를 듣는 것은 오유있냐 내가 남과 같다. 나는 남과 같다. 내가 남들과 같다. 소송을 듣는 점에서는 내가 남들과 차이가 없다. 남들이 소송 듣는 거나 내가 소송 판단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왕에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소송을 처결할 때는 판단하고 그 소송을 내가 처리할 때는 내나 남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왕에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데 필야 내가 한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데 사무송호인저
사는 여기는 그 지시의 의미가 있죠. 뭐뭐 하게 하다. 무송은 송사가 없다죠. 그럼 송사가 없게끔 하겠다. 무송, 호니까 감탄의 의미죠. 무송호. 그러니까 송사가 없게 하겠다 이 말인데 여기에 사무송호의 사는 이 무송을 할 구체적 대상,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한문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이제 뉘앙스를 따라가기가 맥락을 따라가기가 조금 까다로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알 수는 있죠. 소송을 송사가 일어난 소송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하는 그 능력이 남들과 큰 차이가 없어.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한 지역을 다스린다면 송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송사 자체.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예의 염치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순치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구로 하여금 소송이 없게 이라는 누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왈 청송이 오유 있냐이나 빌야 사무송호인자. 자.